그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잘 그려가지고 번호를 매기면 12연기가 되는 이 이야기를 어찌 하다 보니까 전반부에 대해서 좀 상세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후반부의 공부가 이 깨달음 교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후반부 공부 과정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미루다가 지난 주부터 특강 개념으로 삶의 메커니즘의 후반부 행위의 영역을 공부하고 가자라고 예고를 했던 거죠. 오늘 사는 이야기를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 간략히 짚어보면서 후반부 이야기를 가능한 만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전후가 함께해서 삶의 메커니즘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까지를 가능한 한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간단한 그림 두 개를 그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요 그림이 삶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삶을 인식과 행위의 두 영역으로 구분했죠. 산다는 게 그런 거지요. 일단 보아 알고 나면 그에 상응해서 행위하는 것.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삶이 구성된다. 라는 삶을 이해하는 출발을 이런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두 영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인식 요기, 행위 요기 이래 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이라는 게 만약에 인식과 행위라는 것에 어떤 연결 개념 없이 각각으로 설명되고 만다라고 하면 한순간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제는 어떻게 살았고 내일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삶의 연속 개념이 설명되지 않을 거예요. 자, 경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행위라는 것이 행위해서 후딱 가버리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이 행위가 어떤 역할자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것을 찬다라고 합니다. 찬다. 한자로는 마음 심자가 붙지 않은 욕자죠. 마음 심자가 붙으면 욕심내다라는 의미가 돼서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한 영역, 그러니까 낮은 중생의 삶을 말하는 이 소유라는 개념에는 마음 심자가 붙은 욕자를 쓰죠. 그러나 찬다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마음 심자가 붙지 않은 욕자,
번역되고 있어요. 뭐 요렇게 찬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한다.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인식도 어떤 형태로든 행위로 연결이 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보아서 아는 상태로 행위하게 되잖아요. 인식은 행위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된다면 이제 인식은 어떤 상태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위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조사해본 바, 경전을 통해서 알아낸 바는 이렇죠. 행위는 그대로 찬다에 실려서 인식으로 직접 전달되는데 인식은 행위로 전달될 때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공되어서 전달된다. 요 개념을 보는 거죠. 가공이 됩니다.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요 과정을 닦아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인식이 닦아라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가공된 것이 행위로 전달되는데 이렇게 산다처럼 있는 그대로 싣고 가서 전달하는 거하고 다르죠. 가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의 상황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가공이 되면 가공된 결과가 있기 마련이겠죠. 이 가공의 결과를 가래라는 말로 나타내죠. 또는 자기화라고 말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거, 인식하고 행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거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어서 전달만 해줍니다. 그런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데는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공됩니다. 가공된 결과를 가래라고 하고 가래 중에 일부지만 자기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아뜨만, 참나, 자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화라는 개념. 나는 있어.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이 삶의 주인공이면서 변치 않는 그거요. 라고 자기를 스스로 정의해버리는 요거 자기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만화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자만이라고도 보통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만이라는 말 글쎄 어찌 보면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스스로를 뽐내는 이런 의미로 자만이란 말도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요 가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참된 것이다 라고 자기를 고정하는 참된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 의미로 자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원초적인 형태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봐야겠죠. 먼저 인식이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식한다. 감각해서 아는 거 이렇게 봐야겠죠. 인식작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자나띠라는 말이 있는 거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자나띠 알다. 위 분리 분별. 이래서 분별해서 아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짠디버부님하고 단마라가버부님이 계시면 제가 단마라가버부님을 보면서 짠디버부님하고는 다른 사람으로의 단마라가버부님이다 라고 이렇게 단마라가버부님을 짠디버부님과 다른 구분해서 분별해서 인식하는 요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라는 말이고 그 의미가 사전적으로는 인식하다라고 알려지는 것,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구성을 가지나요? 안이비설신의라고 알려지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한다. 근데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경전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내입처 외입처의 1대1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경전은 특히 관찰경 같은 경전을 통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이 자리에 간섭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간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중생의 삶을 말하려니까 무명의 요소 이고 무명의 요소인 욕탐. 찬다는 찬다인데 어떤 찬다냐 하니 탐이라는 오염원을 싣고 온 오염된 찬다. 그래서 찬다 라가가 되죠. 욕탐.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한다라고 말하는 이 찬다가 중생이다 보니까 탐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욕탐의 상태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기에 너 혼자 보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함께 본다. 라고 간섭자로 있다는 거죠. 자,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식 누가 할까요? 인식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섭자가 있습니다. 3자 간의 인식은 이루어진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삶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은 주관이 자기 혼자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야. 여기에는 반드시 간섭자로의 무명의 요소인 욕탐, 이것이 나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만은 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내입처라고 하는 처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거죠. 안식 내지 신식 의식이라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의근이라고 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 요거를 안이비설신의 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법우님 오늘 우리 처음 만났습니다. 여쭤봅시다. 저기 법우님 저를 보지요? 네. 법우님의 어떤 것이 어떤 상태로 저를 보나요? 법우님 눈으로 보겠죠. 네. 그럼 법우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까요? 눈이라고 하는 거 안희비설 씨는 자, 법우님 왜 눈으로 저를 보거든요? 법우님한테서 눈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법우님이 저를 보고 있는데 눈이 저한테로 향했지만 최법우님이 옆에서 콕 찌르면서 저기 말입니다 하고 뭔가 다른 어떤 자극을 주면 신호를 보내면 눈은 이리 가 있는데 뭐라고요? 저를 보나요? 사실은 못 본다고. 이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발 좀 조심해 주셔요. 계속 흔들려. 그냥 아니 그냥 두고. 이걸 흔들면 흔들지 말라고 발 조심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전이 말하는 눈 요거는 보는 자를 말하거든요. 보는 자. 그러니까 감각 주관이야. 보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보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본단 말이야. 그죠? 분명히 눈동자 그건 몸 중에 눈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상은 맺혔을 텐데 이 상으로 내 마음이 가주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보죠. 근데요, 법우님이 저한테로 이렇게 마음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저를 보잖아. 근데 법우님 눈 감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은 저한테로 오고 있지만 어떤 형편상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이죠. 보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는 그 영역에 속한 마음하고 우리 몸 중에 보는 역할을 하는 몸의 일부하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보죠. 주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식과 근,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감각의 주관이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다 보면 뒤에 나오는 사는 이야기 전체가 설명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안희비설 씨의 육네이처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식과 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마음하고 몸하고가 만나서 함께 해야 그때 비로소 감각 주관이 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보는 자, 듣는 자. 그 개념 이제 보고요. 요게 이제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해피 스님이 보는 자, 눈이 되어가지고 최법우님이란 대상을 보는 거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가 사실 지금 보는 요 순간만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는 자인 나, 눈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일까?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안희비설 씨의 육네이처라는 거 하고 색성향 미처법이라고 하는 육외이처, 감각의 주관과 객관. 요거는 분명히 지금 이야기거든. 지금 보고 있다고. 요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전은 요 앞에 식과 명색이라는 것을 이 앞에서 전제를 해준다고요. 경전에 의하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의 어떤 존재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2차적인 것들, 이것이 있는 하나의 존재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존재는 식이라는 것 따로, 명색이라는 것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가니까야 15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게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된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요 이야기는 뭐예요? 식과 명색이라는 각각의 존재성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식하고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어떤 존재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요 두 가지가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를 의미한다. 자, 이때 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자, 식은 마음이고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몸을 말하기도 하죠. 자, 이 색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질이야. 몸이기도 해. 그런데 이제 명이라는 것은 경전이 어떻게 정의해요? 수, 상, 사, 그리고 촉과 작의,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온을 정의하는 경전에 의하면 사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행이죠.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이 원래는 몸이라는 색하고 마음이라는 식하고 몸과 마음 있는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2차적으로 만들어낸 거, 이것이 수, 상, 행, 그리고 촉과작의라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이랬을 때 이 앞에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돼요? 색과 수, 상, 행.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식과 명색은 각각이 따로 존재성이 설명은 되지만 사는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 식과 명색은 반드시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 해가지고 어떤 존재 상황을 나타내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 한다라는 요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색, 수, 상, 행, 거기에 식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오온이라고. 오온이라는 것은 여기에 집착이 함께하면 오치온 이래 되죠. 그래서 이 오치온이 나다, 이렇게 경전은 정의해 주는 거죠.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것의 존재에 의해서 이거는 일단 말 자체가 오온, 무덕이잖아.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생겨난 것으로의 색, 수, 상, 행, 식, 요것이 쌓여 있고 거기에 집착이 작용하면 집착된 오온, 오치온이라는 게 나요라고 말하는 거고, 이 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누적된 나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 삶이 쌓여 있는 곳으로의 현재의 나, 요거죠. 이렇게 과거 삶을 쌓아가지고 생겨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네이처가 웨이트를 감각한다라는 요거는 지금 상황이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식, 명색 요거하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요거하고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자, 안이비설신의는 식덕이 근이거든.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게 뭐예요? 요 식이
요거죠.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식을 지금을 사느라고 배분해 놓은 거예요. 왜 배분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식한다, 감각한다 하는 것은 감각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이잖아. 산다라는 건 어차피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사는 거잖아. 세상이 구성되기를 색성향 미촉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과거 삶의 결과로 쌓여있는 이 누적된 마음을 세상에 대응해가지고 배분을 해놓으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의 마음들, 작은 무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내 입처를 구성하는 요 식이라고 6개로 배분된 거. 그런 상태에서 색이라고 하는 건 요건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말하기에 따라서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 좀 달리 말하면 색 자체가 나를 말할 때는 몸이지만 색은 꼭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말고도 세상에 물질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색이잖아요. 이렇게 나 아닌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색. 그때의 오온. 이거는 세상, 나와 세상을 포함하는 존재를 말한다고. 그죠? 그러면 요 식과 명색이 나라는 존재로 말할 때는 이 색이 뭐예요? 안근 내지 심근이라는 요게 뭐죠? 요게 몸이잖아. 그죠? 몸이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거라고. 그죠? 몸이 감각 도구가 된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형태와 색깔로서 눈에 보이는 거를 감각하는 몸의 일부는 특화해가지고 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근. 음파로 전달되는 것을 감각하는 몸의 일부를 뭐라고 불러요? 특화해가지고 귀, 고막 이러면서 이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몸은 배분해 놓은 거야. 보이는 거를 보는 자, 들리는 거를 듣는 자, 냄새 맡아지는 것을 냄새 맡는 자, 그러면 비근, 맛보아지는 것을 맛보는 자, 설근, 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4가지를 특화한 나머지 전체는 싸잡아서 그냥 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안근 내지 심근이라고. 그러니까 요 5가지가 몸이라고 부르는 색이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색을 오치온인 나라고 하는 존재로만 안 보고 또 포괄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물질이 있다고. 어떤 물질이 있냐 하면 이건 이제 분류하기 나름이지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5가지 형태로 물질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겠죠. 요거 뭔가요? 이게 식과 명색을 말하면서 색 1번 몸이고 그것을 또 좀 달리 말하면 색 2번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 지금 요 색,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이라는 물질과 몸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이 물질로 된 것을 총괄해서 말하는 색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몸이라는 것만 제한적으로 말하는 색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색 2에 속하는 세상의 일부로서의 요 색은 뭐예요? 요거는 형태로거나 빛깔로 보여지는 물질.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색이죠. 이 색이 요것만을 말하느냐, 물질 세상 전체를 말하느냐, 몸을 말하느냐.
포괄해서 말하는 거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요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전은 이제 안입이 설신의 요거를 육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요? 감각작용이라는 것은 대상 없이는 감각이 안 되죠. 보는 자가 있다. 감각 주관이 있다는 것은 감각 객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처법이 함께하는 감각 과정. 이것이 육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요럴 때 여기에서 보면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중에 안식 내지 의식은 식이고 안근 내지 신근은 색 1번이고 색성향 미촉은 감각작용이니까 대응해서 함께 있는 세상이고 그런데 그 중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의근과 법이 있죠. 요건 뭔가요? 사실 이제 요 개념을 보면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로 된 세상을 내가 인식하자라고 할 때는 보는 자, 감각 주관인 나를 말할 때 우리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법무님 저를 향해서 마음을 보냈다 해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 이건 뭐냐 하면 몸 밖에 이 몸 밖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물질적인 것들은 몸이 없이 마음 혼자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막이 망가지면 어때요? 아무리 음파가 와서 때려도 못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런 물질로 된 세상은 반드시 몸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거든. 세상의 일부거든. 근데 요거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하고는 다른 거잖아. 어쨌든 이거는 물질 아닌 거거든. 물질 아닌 이거는 감각하자라고 할 때 몸이 역할하지 않는 거야. 그죠? 몸은 물질을 감각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안식이 안근과 함께 안이 되어가지고 색을 감각한다. 요런 것이 안입이 설신까지 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의라는 건 뭐예요? 의식이 무언가 대상과의 접점이 되는, 그죠? 색에 대한 접점이 안근이잖아.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어떤 거하고 함께해서 의가 되어가지고 법을 감각해야 되겠죠. 이럴 때에 이런 대상하고의 접점이 되는 그거를 의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다만 이 의근은 대상이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 아닌 감각 주관이니까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이라는 요게 뭐예요? 이것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을 위해서 배분된 그 내용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식과 명색을 말하는 중에 식은 7가지 의근 포함해서 이렇게 됐고, 색은 몸과 그러니까 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크게 보면 세상까지를 포함해서 색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법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상사, 달리 말하면 행.
요 수상사가 법이라는 개념으로 요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마음이 몸과 함께, 그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물질 세상과 물질 아닌 것들로서의 수상행, 그 쌓여 있는 것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각 대상으로 삼은 것. 이렇게 되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내입처 외입처가 식과 명색이라는 과거 삶의 누적된 결과로서의 나 그리고 세상, 이 관계의 인식 주객관이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식과 명색에 남아있는 게 있죠. 촉과 작의라는 게 있죠. 요건 뭔가요? 일단은 이제 작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요런 이야기죠. 안식과 안근, 요 개념은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보죠. 보자라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안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안근과 함께 해줘야 돼. 그죠? 함께 해준 상태가 되면 이제 안이라고 하는 보는 자가 생겨난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 법부님이 이제 마음도 몸도 함께 해서 보는 자인 눈이 됐는데, 그 보는 자로서 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부님이 옆에 있는 최법부님 쪽으로 보러 가지 않고 저한테로 보내야 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가 가느냐 요거지. 바로 그거.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보는 자인 안이 색을 주목하는 것. 그죠? 최법부님을 주목하지 않고 해피스님을 주목하는, 이래야 본다고. 요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작의라는 거라고. 이게 왜 작의냐 하면, 자, 작의라는 말은 의라는 것의 작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안근과 신근이라는 몸, 이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걸 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심의식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정의해낸 거죠.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식이든 심이든 두 가지 모두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으면 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이라는 요 누적된 식이 지금 감각 주관으로 참여한 요 7가지를 묶어서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지만 여기도 의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의가 있죠. 요건 뭔가요? 원래 요거는 의입 또는 의처라는 건데 생략해 준 거죠. 그래서 요 의하고 7가지가 더해진 의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식과 명색에 의한 수상사촉 작의 중에 작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알려졌어요. 요런 의의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과 명색이라는 지난 삶의 누적 상태가 있고, 그것이 지금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지금 삶이 진행되는 것. 그죠? 누적된 내가 지금을 사는 이야기. 요게 위자나티, 인식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작용을 하면, 여기서 뭔가 약간 인식한다라는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 결과가 생기겠죠. 어떤 결과가 생기죠?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지만 여기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요 개념. 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 근데 이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런데 그때 안이 뭐냐 하면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색을
인식하니까 안식이 생긴다. 이래야 되잖아요. 반말하고 부부님. 여기도 안식이 있는데 여기도 안식이 있죠.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식이식을 만든다. 이건 과거에 쌓인 식이고. 그죠? 네. 이 공부를 하신 힘이지 뭐. 근데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이건 뭐예요? 지난 삶이 누적된 이 시기라는 것이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된 거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시기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식 가운데 보는 이를 통해서 쌓여 있는 것은 안식이란 무더기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서의 덩어리인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 색에 대한 알미라는 걸로 지금 만난 세상을 아는 거로의 안식이라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하죠? 새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쳐진 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나. 이 개념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누적된 식이 알갱이로의 식 하나를 새끼쳤다. 자기 증식을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뭐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서 스스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쌓여 있는 것이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죠? 딴 데서 데려온 게 아니라 지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자기 증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안식 내지 누가 무엇을 만나느냐 해가지고 의식 이런 6가지 식이 새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식이 인식 결과로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이건 생겨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안식, 색을 보고 아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몸통으로는 뭐냐 하면 색을 아는 거야 이게. 최고부님 요거 공감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그러니까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몸과 함께 최고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더니 안식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안이 색을 보고 아는 거 그런 마음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하는 거야? 최고부님을 한 거잖아. 바로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거거든. 그지? 생겨난 건 대상을 아는 최고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알미 생겨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자 원어적으로 요 알미라는 것은 냐나라고 한다고. 그런데 식이라는 말 부처님 분명히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지 색에 대한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색에 대한 식이 생겼다라고 해서 원어가 다르다고. 윈냐나 요게 식이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생겨난 안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몸통은 내가 본 네가 무언지 내가 알았어. 대상에 대한 알미거든. 그런데 삶의 과정,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삶의 이야기는 생겨나는 게 단순한 알미 아니라는 거야. 알물 몸통으로 하는 어떤 건데 그 어떤 거가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부르는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죠? 단순한 알미라고 하는 어떤 정적인 게 아니고 이건 부처님의 정의거예요. 이거를 안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아는 그러니까 알미 생겨난 게 아니야.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을 아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 이게 아니고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보아야 돼.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알미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거라고. 마음에 대해서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요런 마음이 생겼다 이거거든. 그리고 이제 경전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요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거죠.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거든. 그랬더니 새로운 식, 육식이라는 새끼 젖은 식 6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최법은님 이게 순서가 어때? 일단 내입처가 외입처를 보았죠. 보는 일을 했다라는 사건에 의해서 그 결과로 색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생겨났죠.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럼요. 1번 보는 일하고 그 결과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2번 요거하고 간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의 차이가 있나? 이게 사실은 애매한 거야. 어찌 보면 분명히 논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았잖아. 보는 일이 먼저거든. 보는 일을 조건으로 아는 일이 생긴 거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조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순서적인 조건 관계로는 형성이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건 동시다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만약 동시가 아니라면 제가 법부님을 보면서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법부님에 대해서 내가 최법부님을 한순간 이전에 보았어. 요렇게 하는 거가 되잖아. 근데 부처님 얘기는 그게 아닌 거라. 식이 생긴다라는 요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 내가 최법부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는 최법부님을 내가 보는 대상이 최법부님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시야, 그지? 정답이죠. 그래서 그거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있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 그거를 3사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3사가 함께 한다라는 걸로 3사화합이라는 말을 쓰죠. 3사화합 촉이란 표현이 나타나는 거야. 교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3사화합 촉. 그리고 경전은 다시 이렇게 3사화합 촉하면 여기에 수가 있다. 수는 락, 고, 불고, 불락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뭔가요? 어쨌든 이제 제가 헬피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최법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최법부님이다라는 알물 몸통으로 하는 활동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겼거든. 근데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 그건 뭐야? 이런 이야기지 뭐. 제가 지금 법부님을 보고 알았잖아. 새로운 법부님을 아는 마음이 생겼거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뒤따라오냐고. 최법부님을 보았더니 내가 기분이 좋네.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최법부님을 보지 않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어떤 것을 지금 보았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요렇게 아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겠지. 싫어 이렇게 되겠지. 요거요. 차이가 있어요. 보고 식이 생겼다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거거든. 그죠? 대상을 아는 거로의 마음이 생긴 건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아는 것까지 보태가지고 셋이 함께 해가지고 좋다 싫다 싫지도 좋지도 않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해요? 느낌을 경험한다. 요 개념이 나오는 거야. 법부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보았다 라고 하면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걸로 인식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부부님도 뭐 이따 댁에 가시면 결혼하셨죠? 뭐 부인이 계시겠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서 보통 하는 말로 마누라 얼굴을 딱 보면 우와 하고 좋겠지 뭐. 보면 우리 마누라요 라고 알잖아. 그거 아는 시기거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내가 이 마누라를 보았다. 그래서 마누라인 줄 안다라는 것과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우리 마누라를 보았더니 내가 지금 행복해 라고 느낌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인식이라는 이 인식은 인식의 결과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인식하면 알고 알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어떤 형태로든 대상을 경험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두 가지 중에 원래는 인식은 그냥 후다닥 가고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시작을 하고는 그게 안 돼요. 인식 이야기가 이렇게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명색 오치원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주관자,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인식을 하면 거기서 대상을 알고 대상을 경험합니다. 라는 여기까지 오는 게 인식인 거라. 어부님 요 이야기 이해되는 거죠. 삶을 불교적인 삶에 이게 뭐 놓쳐서는 안 되는 이해죠. 자, 이럴 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 요 촉이 어디 있죠? 이 촉이 바로 여기 있잖아. 요걸 놓고 보면 식과명색이라는 이게 지난 삶이 누적된 결과로서의 오치온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오치온 과거 삶의 누적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상태를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오치온이라는 과거 삶의 누적에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 뭐 지난 삶의 결과로 생겨나가지고 그냥 있나? 아니다 이거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적돼서 생겨난 그 존재가 지금을 사는 거야. 지금 세상을 만나는 게 나라는 존재야. 나는 단순히 오치원 누적된 결과물 이것만이 아니고 그 누적된 결과인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지금을 사는 지금 삶까지를 함께 해가지고 식과명색인 나라고 정의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불교는 만약에 이게 오치원 요걸로 끝난다면 불교는 과거형이 될 수 있죠. 지난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식과명색이라고 하면서 자의해서 알을 만들고 촉해가지고 경험을 만드는 여기까지를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불교는 천재진행형이라고. 그죠? 불교가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오치원이라는 과거 삶의 누적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내가 되어가지고 자의와 촉이라는 여기서 분명히 그래야 되죠? 요게 자의니까 자의하면 식이 생겨나잖아. 그리고 삼사화합 촉하면 그걸로 수 경험이 생겨나잖아. 자의로서 식을 만들고 촉으로서 수 경험을 만드는 세상을 알고 세상을 경험하는 지금 삶까지를 더해가지고 이게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죠. 요게 이제 인식 과정이 여기까지로 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그 인식 부분을 좀 길게 끌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래. 이렇게 인식된 것이 행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보고 알았고 경험했으니까 이제 행위하겠지 뭐. 그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삶의 주도권이 달라지는 거야. 자, 요 시기라는 거는 누적된 시기잖아요. 누적된 시기라는 과거 삶의 결과물인 내 마음이 내 몸과 함께 지금 세상을 만난 거, 이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식을 새끼쳤죠. 그리고 경험까지 했죠. 그러면 요러한 상황,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 주관, 삶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뭐 아무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삶을 주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삶의 주도자라는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과거 삶에 누적된 것, 그죠? 과거 삶의 누적으로의 식이 배분되어 가지고 요것이 지금 삶에 주도를 했다고, 그죠? 요게 한 거지.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제 과거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지금 삶을 주도해 가지고 식을 새끼치고 경험을 했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삶은 더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넘겨줄까? 제보부님. 과거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네이처를 구성하는 육식, 이것이 주도해가지고 식을 만들고 술을 만들었거든. 이 상태에서 삶이 진행되려니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넘겨줘? 어쨌든 주도권은 마음한테 있다는 거지, 몸이 아니라. 현재 나가 과거에 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지. 요거 과거 삶의 누적으로의 마음이 주관해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경험해서 식을 만들었잖아. 근데 요 식이라는 요건 뭐야? 요것도 어쨌든 새끼쳐진 한 알갱이지만 그 의미로 보면 여기 식이 쌓여진 상태로 인식을 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 식도 알물 몸통으로 하지만 활동성을 가지는 거잖아. 이 식도 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의 어떤 특징 지어지는 활동성을 갖는다고. 근데 식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이 두 가지가 다 몸과 함께하면 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끼쳐진 식 요것도 하는 일이 뭐냐? 자기 활동성은 인식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삶은 어떻게 돼요?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인식 과정에서 식을 새끼치고 나서 이제 과거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새끼쳤어. 엄마가 애기 낳아놓고는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이제부터 세상을 살아라. 이런 개념이겠죠? 삶의 진행 관계는 이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이제부터 누구의 몫이 되느냐? 새끼쳐진 식, 요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의 마음이 지금을 산다 이게 아니죠? 과거의 마음이 지금을 살아서 지금 생겨난 요 마음이 지금 삶의 2차적인 과정의 주도자가 된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삶은
이 식이 활동하는 식의 활동 상황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삶이 진행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경전은 오온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만 그 중에 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고요. 물론 이제 다 왜 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위자나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의 경전이 인식하는 대상을 다르게 말해주죠. 하나의 경전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를 인식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전은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을 느낌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오온을 정의할 때 말하는 그 식의 인식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거고 수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새끼 쪄서 생겨난 식이 주도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자기 삶을 살 때에 함께 생겨난 대상을 아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한 그 느낌을 인식하는 것으로 삶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식이 또 한 번 위자나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자나띠의 대상이 뭐냐 하면 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라고 분별해야 하는 요게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의 인식이죠. 따지고 보니까 위자나띠 인식이 두 번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죠. 앞에 있는 인식은 1차 인식. 똑같은 인식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요거는 2차 인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자,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뭐죠?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 아니죠.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그지? 인식은 삼자 간에 이루어진다고. 주관과 객관과 간섭자가 있다고. 이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식이 이제 주도권을 가진 인식의 주관이 된 거죠. 그리고 객관, 대상은 수라고. 그러면 여기에도 무언가 간섭하는 자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경전은 여기에 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뭐 맞지마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라고 해서 요 과정에 상이 간섭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은 어떻게 돼요? 식이 수를 분별해 아는 일이 진행되겠죠. 자, 일단 여기 가공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하나 참고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요 깨달음 교재 중에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부처님 깨달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요 교재 183쪽 보시면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전 용례라는 게 있어요. 경전 중에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경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한마라고 보부님, 우리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일까?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전 중에 부처님이 야 내가 말이지 이거를 깨닫고 실현했어 라고 부처님이 말해주는 게 있다 하면 우리가 그거를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지금 보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경전이 딱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땅 따타가 또 아비삼붓자띠 아비삼에띠라고 해서 열에는 부처님은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러거든요. 요 표현이 나타나는 경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보면 한 가지는 삼법인에 대해서 삼법인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 장 넘어가면 연기와 연기된 법, 그래서 12연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면 186페이지 3번 해가지고 오온의 특성 해서 꽃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잘 주목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요 내용이 자 187쪽에 있는 내용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현자들은 상하고 지속되고 그 불변 이런데 그 영원하고로 바꿔주세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은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은 없다고 말한다. 수상행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식은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은 없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거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색수상행식 오온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밑에 달락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현자들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하는 것인 색은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은 있다고 말한다. 수상행 그 다음에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하는 것인 식은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은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뭐냐? 그 중에 세 번째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표현하자면 상라가정인 거 이런 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실현해서 아는 건데 색수상행식 오온 달리 말하면 나를 구성하는 거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오온은 무상고 무아부정인 거예요.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없어. 이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특히 나를 구성하는 오온 이건 뭐예요?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잖아. 그치?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거든. 누구의 지난 삶이냐 하면 중생으로 살아온 나의 중생인 나의 삶이 누적된 거라고. 중생인 나 유위적인 삶이잖아.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경전에서는 사실은 많은 곳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직접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중생으로의 나의 지난 삶이 누적된 거인 요 개념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요 부분을 잘 주목하지 못하면 경전을 보면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하고 해탈되는 삶의 영역하고 유위와 무위,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 이 부분에 대한 구분되는 시각을 못 갖는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요. 저도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잘 주목 못했지. 근데 바로 이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에 보니까 오온에 대해서 상나가정인 오온은 없다라고 나는 깨닫고 실현했다.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런 실상을 가지는 그런 오온은 있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실현했다.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고무와 부정인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거든, 부처님이. 그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돼. 자, 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간섭을 하잖아요. 상의 간섭.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이걸 이제 봐야 되죠. 사실은 이 상이라는 것은 중생한테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게 상이라는 것도 오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상은 뭐냐 하면, 그죠? 이것의 실상은 무상고무와 부정이거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내용이 요거야. 상이라고 하는 요거 무상고무와 부정인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알고 세상을 살면, 단말아가 부부님 우리 삶이 고달프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처럼 알고 세상을 살면.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아닌 우리들 중생들은요, 이러한 무상고무와 부정인 이런 오온 이 상에 대해서 그렇게 보질 못하는 거야. 그지? 부처님처럼 보지 못하니까 중생인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거꾸로 본다고. 오해해서 본다고. 그 오해된 상태가 뭐냐 하니 상락 아정인 거야. 요거 무상고무와 부정의 그대로 반대죠.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어요. 요렇게 중생은 세상을, 존재를 거꾸로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경향이라는 게 상락아정이라고 거꾸로 보기 때문에 중생인데, 요것도 또 사실은 중생도 똑같이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은 삶의 수준을 갖진 않잖아요. 중생들마다 얼만큼 공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좀 거꾸로기는 하지만 보는 레벨의 차이가 있다고. 그 차별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제 중생이라는 우리 인간들을,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중생이라고 불리는 윤회하는 존재들, 이거를 구분하기를 욕계 중생으로 구분을 해요. 요때는 이제 여기 마음심자 없는 참다가 아니고 마음심자가 붙어서 욕심이라는 이제 까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요런 욕계 중생 수준으로 거꾸로 보는 거지 뭐. 색계 중생 수준으로 거꾸로 보는 거.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거꾸로 보는 거.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것도 레벨이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잘못 안다라는 것이 생락아정인데 얼마만큼 잘못할까? 라고 하니
욕계 중생 수준으로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중생이 되었을 때의 그 레벨이 구분되는 것을 이게 다 뭐예요? 상이잖아. 상락아정의 상이라고. 상락아정의 상이니까 요것도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부모와 부정이라고 하는 부처님처럼 보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꾸로 보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는 요런 상이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열반이라는 좀 다른 게 있지만 중생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거죠. 거기에 비해서 중생이 왜곡해서 보는 전도된 상태는 상락아정의 상이 있고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삶의 수준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생들한테는 이렇게 전도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병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닌 병들어 있는 거야. 상이, 경향성이. 상이 병들어 있는 요때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 우리 법회가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구명한 거지만 이거를 번뇌라고 부른다고. 우, 셀로자를 쓰죠. 그리고는 요거 상락아정의 상이라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욕상이라는 것은 욕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이잖아. 요거를 병든 상을 루라고 하니까 용루.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욕계는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걸 내꺼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삶이라면 색계 무색계는 그런 소유적인 거는 극복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집착하든 아니면 몸에 대한 경향성은 극복했지만 아직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자유라고 집착하든 이런 존재의 문제거든. 그래서 색상 무색상으로 병든 거는 존재라는 말을 붙여서 유, 루, 존재의 번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는 요거 상락아정의 상이라는 건 가장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루, 유루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곡된 거잖아. 그 근본적인 왜곡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무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무명루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번뇌라는 개념이 이 자리에서 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관인 새끼 처진 시기, 객관인 수를 간섭자인 상의 병든 상태와 함께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차 인식에서도 인식의 결과로 식을 만들었잖아요. 수도 만들었죠. 마찬가지 2차 인식도 인식 작용을 하니까 무언가 결과가 생기겠죠. 결과가 생기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런 거예요. 대상이 뭐냐 하면 수거든. 근데 제가 저기 최법부님을 보니까 최법부님인 줄 알면서 최법부님으로 인해서 저 다 행복을 경험했잖아. 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요 느낌을 분별하는 작업이거든. 그죠? 지금 여기서 2차 인식한다는 게 최법부님을 보고 좋다라는 지금 경험되는 행복한 느낌 요거를 분별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1대1로 인식되는 거라면 좋다. 지금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이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상이라고 하는 상이 병들어서 번뇌라고 하는 요게
나도 보자라고 간섭을 하고 있잖아.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나요? 처음에 실상대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의 근본이 뭐야? 무명루 이러지만 원래는 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무상한 거거든. 이러한 삶의 과정, 과거 삶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적된 내가 이런 과정으로 세상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조건들이 결합해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생겨난 거잖아.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무상이잖아. 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최고부님을 보고 좋다라고 경험하는 이 느낌은 이게 항상 좋은 느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달라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부님하고 저하고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고부님 보고 곤란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느낌이라는 게 제가 최고부님만 보고 사나? 그건 아니잖아. 다른 어떤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보면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라는 게 무상한 줄 바로 보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런 무상한 거,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달라지는 이 행복한 느낌을 붙잡는, 집착하는. 내가 아무리 붙잡아봐야 조건이 달라지면 지는 달라지잖아. 나는 붙잡았는데 붙잡은 지가 달라져가지고 유지되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지. 그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상하다.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건을 잘 제공해가지고 더 좋은 상태, 더 행복함을 만들까? 유지할까?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행복한 느낌이 변치 않을 것이요 라고 요거 붙잡고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 변해가니까,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실상대로 못 보니까 중생이잖아. 근데 그 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무상한 행복한 느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요 느낌을 상하다고 본다는 거야. 항상하다고 본다. 예, 항상하다고 본다는 거야. 항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조건이 변하는 거 상관없이 이건 행복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는 지속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런 거잖아. 그렇게 아는 거. 자,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락이라는 느낌이, 락의 느낌이 상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나가정하다. 이렇게 상하다고 잘못하는 것. 잘못한다라는 건 뭐죠?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되죠. 법부님, 요 말 타당하죠? 사실을 모르는 게 잘못하는 거야. 요렇게 행복하다라는 요 느낌에 대해서 인식 결과가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한 거죠.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결과가 생겨난 거죠. 시호법님, 요 결과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상하다고 잘못 알려진 결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알면 알미야. 그치? 색에 대한 암 이래 하듯이 알면 알미인데 잘못한 거야. 그걸 부르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무명인 거야. 무명이 뭐라고 정의이 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정의이 되잖아요. 사성제를 모른다라는 게 이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을 모르는 이게 사성제를 모르는 거고, 그게 무명인 거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인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느낌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아는 것, 사실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다, 지금 내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는 아는데 그 행복한 느낌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하다,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았다는 거지. 사실은 무상한 건데. 근데 이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괴로운 느낌도 있잖아.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이렇게 잘못하는 거. 그것도 무명이라.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도 항상 한다라고 잘못하는 거. 이게 다 무명인 거야. 이 느낌 모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명이라는 것이 결과로 생겨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상이라는 거, 이 왜곡된, 전도된 것의 상태가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상라가정의 상, 무명루라고 하는 중생이 되는 부처님처럼 알지 못하는 요게 있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욕계 중생 수준일까? 색계 중생 수준일까? 요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2차 인식의 결과물도 일단 무명루가 반영되어 가지고 잘못하는 게 무명이잖아. 그 위에서 이제 즐거운 느낌을 인식하면서 항상하다라고 잘못하는 무명 위에서 이제 어떤 수준의 이어지는 병등, 이어지는 왜곡이 작용할까? 요거를 이제 보게 돼요. 자, 보자고요. 원래 부처님처럼 실상을 안다 하면 행복한 느낌을 그냥 행복한 느낌인데 이건 무상한 거다 라고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아 집착하지 않아. 뭐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붙잡는 일을 부처님처럼 알면 안 한다고. 그냥 행복한 느낌이 지금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인데 이거 무상한 거다. 그러니 이 무상에서 조건 따라 변해야 되는 이 행복한 느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할까? 뭐 이런 식으로 삶이 전개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을 잘못한다고. 어떻게 해요? 무명이라는 이게 무서운 거야. 이놈이 무상한 거를 항상 하다라고 잘못 알아버리니까. 부부님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아주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잘못 알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 행복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지속되는 이 행복을 붙잡을 것 같아. 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이 무상하다라고 알면 안 붙잡아요. 안 붙잡겠지. 근데 이 행복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진다면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당연히 붙잡아야지 뭐. 아니 이게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반을 지향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라고. 붙잡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붙잡을 상황이 아닌데 잘못 알아가지고 붙잡으니까, 그죠? 이게 정말로 열반처럼 그 행복한 상태가 영향받지 않는다면 열반을 낙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행복을 붙잡아야지. 그거 붙잡으려고 우리가 공부하잖아. 수행해서 삶을 완성하면 그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중생의 삶은 그러지 못한 거야. 중생은 잘못 알아. 중생도 역시 이 행복한 느낌이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고 붙잡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 알고 붙잡는 거야. 문제는 바로 잘못 알았다는 데 있거든. 이렇게 잘못 알고 붙잡는 그 상황.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무명,
이 행복한 느낌이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붙잡아야 하는 행복한 느낌이다. 요런 알매 결과가 생기는 거죠. 요렇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잘못 아는 그걸 뭐라고 할게요? 그걸 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반대 상향도 있겠죠.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어. 근데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을 항상 하다고 무명 1차적으로 잘못된 알미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지속된다는데 이거 붙잡고 살면 안 되잖아. 당연히 밀쳐내야지. 불교가 고멸을 말하는 게 뭐야? 괴로움을 거부하자. 행복해지자 이거잖아. 괴로움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쳐내야지.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밀쳐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렇게 잘못하는 거, 그건 뭐라 하겠어요? 이게 진이라는 거야. 탐과 진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을 해야 되겠지만 요 상황, 요 무명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번뇌라는 게 있죠. 요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 다말아가 부모님, 무명과 번뇌를 합하면 뭐가 되죠? 무명과 번뇌를 합하면 이게 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교 안에서 불교 안에서 탐진치 삼독 이러잖아요. 니까야에는 사실 삼독이라는 표현은 제가 못 봤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탐진치 삼독, 마치 탐과 진과 치라고 하는 이런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아가지고 붙잡고 밀쳐내는 요런 상황 탐진치가 요 자리에 있다고. 이게 마치 독을 먹는 것처럼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삼독, 요런 말을 쓰는 거라고. 탐진치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조금만 하고 한 5분 10분만 하고선 마치고 항상 이어지는 행위 영역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이 식이라는 게 뭐였죠? 밑에 있지만 식은 기본적으로 몸통이 뭐예요? 몸통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외입처에 대한 알미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 요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여간 알미야. 몸통은 알미야. 근데요, 요거 탐진 무명,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그 간섭자 작용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무명과 탐진 요거는 뭐죠? 요것도 말하자면 지금 내가 경험한 느낌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알미죠. 수에 대한 알미죠. 최고부님 요 개념 되죠? 이거 이해하는 게 본질을 보는 거야. 이렇게 탐과 진 무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수. 내가 지금 경험한 느낌들에 대한 왜곡된 알미라. 우리 부부님. 인식자 1차 인식을 통해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겨났죠. 2차 인식의 결과로 수의 암, 탐진, 무명이 생겨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식의 결과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인식의 결과. 우리 굳이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포괄적인 것으로의 인식의 결과.
자, 1차 인식, 2차 인식이 있지만 이걸 그냥 포괄해서 인식 이러면 인식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 가공 과정을 못 보니까 여기 1차 인식을 인식이라고 말하죠. 또 일반적으로 삶을 설명할 때. 그러나 사실은 정밀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은 1차 인식 더하기 2차 인식이 되겠죠. 1차 인식의 결과가 그러니까 외입처의 암 이렇게 됐어요. 물론 뭐 이제 수도 있지만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뭐 수의 암 이래 됐죠. 인식의 결과라고 말하면 뭐가 될까? 찢다가 된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1차 인식 결과와 2차 인식 결과가 있는데 각각 인식을 포괄한 게 인식이라면 1차, 2차 포괄한 게 인식이라면 포괄된 개념으로 인식의 결과 이거는 요거 두 개가 더해진 알미죠. 네. 이거는 외입처의 암 더하기 수의 암이라고 상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 포괄적으로 말하면 1, 2차 인식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냥 인식 이러지. 네.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암을 더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거 그냥 알미 된다고.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거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포괄한 결과는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1차 인식의 결과물인 외입처의 암하고 2차 인식의 결과인 수의 알을 더해 놓자고. 그럼 이게 포괄적인 결과물이죠. 이 포괄적인 결과물을 이제 경전은 이게 알입니다. 타당하죠? 그죠? 이 알미 냐나 그리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알지자를 쓰죠.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지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냥 단순히 이건 알미인 거야. 암. 대상에 대한 인식 결과. 이래서 여기 알미라는 게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자고요.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몸통은 외입처의 알미지만 이게 그냥 알미 아니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이거는 몸통으로는 알미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알미일까요? 식이라는 마음이 자기 몸통으로는 외입처의 알에다가 수의 알을 더해가지고 1, 2차의 알미 더해진 거지만 이 상태는 그대로 뭐요? 마음일 거 아니야. 그죠? 식이라는 마음이 2차 인식에서 알미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아니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있듯이 그러니까 포괄적인 인식 결과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이걸 뭐라고 할까? 단말하고 버부님 답변하지 마셔요. 이게 뭘까? 이걸 경전은 심이라고 부른다고. 심, 찢다라고 해요. 그리고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 심이라고 하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마음이라는 거 주인공아 이래 부르기도 하고 참나 이래 부르기도 하고 무언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표현하자면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상한 것 그래서 참된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로 마음을 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참나, 지나, 주인공아 뭐 이러면서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이 그렇게 참된 거라면 불교가 설 수 있을까? 불교는 어쨌든 무상고, 무아, 부정, 무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로 삼고 있다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불교가 진리가 되려면
사실은 여기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고님, 예외가 있는 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더더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아라면 무아라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나? 삶의 중심 자리는 빼놓고 껍데기들만 무아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일 수 없죠. 이 마음도 분명히 무아여야 된다고. 무아라는 건 뭐죠? 표현하자면 이거는 뭐 참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원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원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건 뭐예요? 생겨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생겨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타당해요. 식이라는 마음도 1차 인식에서 생겨난 거잖아. 새끼 쳐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몸집을 부풀리는 이것도 생겨나는 게 맞겠지.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부처님이 삶의 중심을 구성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무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내가 안 가르쳐 줄래? 어떻게 마음이 생겨나는지는 너네가 알아봐. 만약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설했다면 단말아가 부모님, 저는 이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설한 부처님은 아닐 거라고 보여. 부처님이 가르침의 중심 자리에 이 찌땅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행에 속한 심행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생겨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마음이 여기서 행이라는 게 이제 형성작용이에요.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 이것이 상과 수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상과 수라는 형성작용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거야.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야. 이렇게 말해지는 거거든요. 최법부님, 이 부처님이 왜 이 마음이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까? 어떻게 타당성을 가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의 중심에서 그걸 말했다고. 자, 감각 주관인 식이라는 것이 있잖아. 이 식이 수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해? 상이 간섭해가지고, 그죠? 식이라는 주관자가 수라는 객관을 상이라는 간섭자와 함께 인식해서 그 결과물을 만드니까 결국은 수의 암만큼 몸집이 커졌어. 몸집이 부풀려졌어. 외입초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식인데, 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의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니까 알미라고 불리는 그 상태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인 심이거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심이라는 마음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치? 상과 수의 이런 2차 인식이라는 작용을 통해가지고 심을 만들었어. 이게 되죠? 주부모님, 이거 타당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불교교의 중심이야. 어쨌든 삶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를 설명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그 부분,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과 수의 형성 작용을 통해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타당하죠. 자, 오늘 원래 이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그 가공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가공 과정을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그 가공 과정의 절반이죠. 다음 주에 이 생겨난 심 이후 이야기.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삶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삶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하는 과정으로의 삶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삶의 또 하나의 구분은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죠? 삶을 설명할 때 마음이 중심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 삶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하고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저께 부산 법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 나중에 우리가 팔정도 수행으로 가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요. 이 행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잖아. 행위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을 산엄처라고 해요. 산엄처가 산매 들어가는 수행이 아니야. 이게 생겨난 마음의 행위 과정 전체의 문제를 해소하는 높은 데까지를 산엄처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생겨난 마음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거야.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한다고. 이 개념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수행이 지도가 그려진다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심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분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앞에 설명 없이 늘 하다 보면 복습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지. 다음 주에는 심 이후 이야기를 해가지고 행위 영역과 삶의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